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2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갈 때 우리 엄마가 기다린다고 애원하지 마세요. 호랑이는 눈빛 한번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테니까요. 배고픈 우리 아이도 기다린단다. 내게는 더없이 절절한 얘기도 상대의 가슴을 흔들지 않으면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나는 불량식품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크게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을 하세요. 내 입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상대의 귀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들립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반짝 차리면 산다는 말은 호랑이 측에서 흘린 말이랍니다. 이 글은 정철이 지은 내 머리 사용법 중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이 공감이나 감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법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이겠지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이 구절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쩌면 맹자의 말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라는 말씀이겠지요. 즉 이것이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임을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이 부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한 여자가 5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친구래 둘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잡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여자친구가 왜 나이를 떠갈고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야.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네, 박상민이 불렀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여러분은 혹시 신년이나 중요한 일을 맞이해서 점집을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점집하면 왠지 어딘가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반면에 언젠가부터 우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주 카페 등이 생기면서 쉽게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타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인사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타로 마스터 네, 신은향이라고 합니다. 보통 허브 마녀라고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네, 허브마녀 타로 마스터 신은향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타로 배운 지 한 2년 차 된 것 같고요. 전서연, 샛별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샛별서연 전서연 선생님.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타로 하시는 분들은 앞에 그런 뭔가 닉네임 비슷한 게 이게 다른 게 관례인 건가요? 아니면은 두 분만 그러시는 건가요? 네, 한번 접었습니다. 저도요. 활동하다 보니 닉네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신은양 선생님부터 본인 소개, 이 성함만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타로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더불어서 타로가 도대체 뭔지 한번까지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저는 그 전에 제가 한 2014년 정도에 타로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요. 타로를 되게 관심을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디서 배우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서 못 배우고 있었는데 제가 타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타로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깊은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타로의 78장의 그림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로를 마침 이렇게 그 상담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타로를 같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후배들과 같이 배우게 되었고 계속 배우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배우기도 하고 뭐 서울교대에서 그 평생교육원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타로도 같이 좀 더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저처럼 되게 타로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 타로 마스터 이제 타로를 배우셔서 가르치는 입장에 계신 분을 타로 마스터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저는 진짜 100% 타로가 뭔지를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타로가 카드인데 78장으로 돼 있다. 네. 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아마 인트로에서 좀 제가 진짜 몰라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점집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점집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알아맞춘다든가 뭐 운명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점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들려주셨지만 그렇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도구로서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타로가 앞에 사람의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제가 생각했던 개념과 다른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한번 타로가 뭔지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난 날로 해서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타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고민도 많고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힘들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타로는 그 질문자가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한 거를 이렇게 타로를 이렇게 뽑아보는 거거든요. 그 뽑고 그 뽑은 거를 갖고 저희가 리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운명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어떤 부분들을 타로 마스터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면서 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타로가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갖다가 직접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질문한 거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카드를 임의적으로 고르면 그 임의적으로 고른 카드를 타로 마스터가 이 카드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던져주시게 되고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질문자는 자기의 내면 문제와 그 그림의 의미를 연관 지으면서 자기의 안에 있던 내용들을 마음속에 있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한번 풍성하게 아니면 자기도 몰랐던 것들을 의미를 더 이렇게 끄집어내는 어떤 촉진자의 역할로서 카드가 좀 사용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이해했나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히 아주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로는 어떻게 보면은 내면을 보여주는 그 거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관심이 제가 훅 갑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타로 배우신 지 2년 되셨다라고 하시는 우리 전서연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왜 타로를 배우게 되셨고 2년 동안 배우면서 어떤 점에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빠지게 되셨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작년 겨울쯤에 유튜브에서 그 타로에 관한 책을 쓴 작가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제 은양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혹시 타로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그때 막 전화 받고 막 웃었던 게 어떻게 이게 이런 끌림이 있지? 끌어당김이 있지? 이렇게 좀 놀라면서 막 서로 막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해보고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타로 배우는 것에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은양 선생님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타로를 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알아가기 위한 통로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이기도 했었고 좀 침체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해서 그렇게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도 한번 배워보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실 때 이제 종교적인 부분하고 약간 결부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기존에 있던 기독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네. 사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약간 타부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타로도 그런 경향으로 좀 보는 분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전선 선생님도 처음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거부가 좀 있었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읽어내는 도구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냥 기본적으로 타로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은 점 보는 걸로 많이 인식되어 있어서 저도 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이제 접해보고 배워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저도 리딩도 해줘보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돈벌이를 위해서 타로를 봐주는 게 아니라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문제를 또 해결해주는 어떤 그 나침반의 역할도 되어주고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상담의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어서 저도 장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고민했었는데 아이들의 기질을 알았다는 거, 저의 기질도 알고 남편의 기질도 알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몰랐던 사실을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카드를 아이들이 뽑았는데 그 속에서 저를 보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이 놀랐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양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일방적인 대화라든가 우리가 언어로 표현되기에는 되기에는 너무 좀 협소한데 어떤 카드를 통해서 자신 안에 숨어 있던 자신도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돌아보게끔 만들고 그래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도구의 역할로서의 상담 기능의 역할 네, 뭐 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대화의 네. 촉진자 역할로서.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타로라고 하는 거를 좀 선입관을 좀 버리고 접근할 필요도 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내담자를 만났을 때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한 상담이 한 뭐 5-6번 정도 아니면 더 길게 가면은 한 18번 정도 갈 때서야 겨우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타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펼치면서 바로 자기의 질문을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상담의 도구로서 상담 선생님들도 타로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고민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누군가한테 자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타로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네, 그러고 했을 때 타로가 굉장히 어떤 대화의 촉진제 역할은 정말 잘 하는구나. 그래서 타로의 어떤 점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게끔 만드는 걸까요? 타로에 있는 그림이 좀 특이한데 그 그림이라고 하는 간접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좀 부담이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선 청소년들은 타로에 대한 저희 그 어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우선은 한 78장의 그림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거를 뽑았을 뿐인데 그리고 자기는 질문만 했을 뿐인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그리고 또 내면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더 신뢰하는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도 자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창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되게 관심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라디오기 때문에 정확히 눈으로 볼 수는 없어서 못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이렇게 타로를 보러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만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천원석 선생님 네. 타로 한 번도 안 보셨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하기 전에 네. 원석 쌤이 이걸 궁금해하셔서 한 번은 봤는데 보통 많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원석 쌤처럼 또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실 건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맞아요. 마음을 연다. 난 이분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분을 신뢰하고 네. 얘기하겠다는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 이거 팔짱 끼고 맞추나 안 맞추나 한번 볼까? 이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오지 않나요, 사람들이? 우선은 제가 처음에 했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디 한번 맞춰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는 되게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은 우선 정말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안전하다는 거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한두 번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정말 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게 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아까 원석 쌤도 아까 질문이 뭐였죠? 제가 질문하라고 했더니 재물운이 들어옵니까? 이게 전혀 정말 진정성이 없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정말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재물운에 대해서. 뭐 연애운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모릅니다. 재물운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모릅니다라고 하고요. 우선은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 지금 현재 고민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궁금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질문을 좀 좁혀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살펴보게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끔 하는 데 목적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세상에 답은 없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질문한 거에 대한 거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은 굉장히 폭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가장 단순한 거.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만약에 아까 원석 쌤이 했던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지금 대학원 지금 논문 통과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이 잘 통과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은 한 가지 질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제가 봐드린 거죠. 그래서 카드를 먼저 펴고 그런 다음에 10장을 뽑으시라고 하고 그걸 배열을 한 다음에 그 현재 상황, 장애물 그리고 뭐 가까운 과거나 뭐 미래 뭐 이렇게 해서
결과로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의지, 지금 원석쌤의 어떤 의지, 그리고 마음 안에서 지금 현재 장애가 되고 있는 가장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부분이 무엇인지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원석쌤 어떠셨어요? 아까 그거 보시고 나서. 이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로마 테라피를 우리 양하연 선생님을 모시고 했는데, 저도 아로마 테라피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미리 한번 아로마 테라피를 경험을 해보고 이 방송을 했으면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다 싶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전에 우리 신은영 선생님한테 제가 타로가 도대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잠깐 제 고민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이게 타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주셨던 그림들을 가지고 그 그림에 나타난 상징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이제 비추어 보고, 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선명하게 좀 드러나게끔 하는 작업들. 너무 짧아서 더 깊은 얘기는 못했지만, 아, 이게 이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요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아, 예.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제가 잘 본 거죠. 그럼 네. 같이 마음을 잘 나눈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좀 또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하얀 목련.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우리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잊을 수 있을까?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잊을 수 있을까?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네, 양희은의 하얀 목련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타로를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내담자가 너 맞추나 못 맞추나 보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그러셨고, 그러면서 또 인기가 있는 요소들이 또 분명히 있고, 타로의 어떤 점이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걸까요? 그러게요. 타로가 인기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빠른 시간 안에 그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얘기를 촉진을 시켜서 사람을 얘기를 끄집어내면 네. 타로 마스터의 역할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얘기를 끄집어내서 스스로가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어라고 선명하게 알아가는 과정까지 해서 끝나주는 건지, 아니면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상담의 역할까지, 아니면 코칭의 역할까지 가시는 건가요? 우선은 돈을 주고 타로를 봐주는 곳에서는 조금 뭔가를 결정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연애운이 있다, 없다. 막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고 하는데 저는 이거 안에서 우선은 그 상담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불안하거나 뭐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안에 내면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담으로 들어가는데 이 상담을 하는 것과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어떤 직시하고 그걸 인식하는 과정까지를 어떻게 보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카드를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78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카드마다 다 의미가 있겠죠? 네. 우선 타로는 굉장히 다양한 타로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중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타로도 종류가 네, 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같은 경우는 7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22장의 메이저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56장의 마이너 카드로 되어 있는데 이 카드들이 좀 약간 그 상징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타로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연애 타로도 있고요. 마더피스라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하는 타로도 있고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림이 다 틀린가요, 그러면? 예. 근데 거의 기본적인 구성 안에 있어서는 이거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 타로를 보통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하고 마이너라고 그랬는데 그 개념이 뭐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뭐- 중요도와 덜 중요하다는 차이인가요? 네. 중요도와 덜 중요하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메이저 카드는 그 0번이 바보 카드이거든요. 그 0번이 이제 그 1번, 2번 그 카드마다 마법사와 2번의 여사제 아니면 여왕제를 이렇게 만나는 어떤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바보라는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기서 담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1번의 그 세계 카드의 그 완성을 이루는 거를 담고 있고요. 마이너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거, 뭐 현실적인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 바보 카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타로가 좋았던 거는 그림책도 좋아하고 옛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옛 이야기 주인공은 항상 길을 떠나요. 그래서 길을 떠나서 만나는 사람과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타로 안에서 메이저 카드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로드 무비일 테니까 이제 길을 떠나서 만나는 사람들 또 더 겪는 고난이라든가 사건들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자, 우리 전소연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다른 사람을 봐줄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칼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게. 네네. 뭐 선생님도 뭐 매일 해보시나요,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저는 배운 지 좀 됐는데 요새는 매일 하진 않거든요. 네. 초반에는 이제 열심히 하고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뽑아보는 편이에요. 저희 이제 고민이 있을 때나 그럴 때 가끔 뽑아보는 편이거든요. 왜 우리 할머니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미나토 쫙 펼쳐가지고 오늘 일진 어떻게 뽑을까 이런 거. 그렇게는 안 하고 정말 이제 복잡할 때 이제 어쨌든 내 문제인데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그럴 때는 이제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가 아까 경험을 해볼 때니까 왼손을 카드 위에 올려오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카드를 78개의 카드 중에서 10장을 뽑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10장을 뽑는 게 그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힌트 얘기 줄 수 있는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을 올리고 질문을 하고 카드를 뽑을 때 뭔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뭐 맞나요? 이게 마치 무슨 끌어당김이라든가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네, 저는 그 끌어당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은양쌤한테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도 그랬고 제가 그 전부터 했던 그 타로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우연히 봤어. 한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은양쌤이 전화를 하셔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이건 하늘의 뜻이야. 뭐 이런 거. 하늘의 뜻은 아닌데 되게 되게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배우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인데 크게 이제 임팩트 있게 경험됐던 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어떤 회를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사람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같이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와서 타로 카드를 이제 혼자 이렇게 펴서 78장을 쫙 피고 하나를 딱 뽑았는데 78가지 카드 중에 5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컵 카드 중에 5번이 나왔는데 그 카드가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뒤편에는 양쪽에 3개의 컵이 쓰러져 있고 한쪽엔 2개의 컵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쓰러진 컵 때문에 힘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그래 이래서 내 마음을 너무 잘 이 카드가 대변해주고 있구나. 지금 내 현재의 마음이 이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카드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쓰러진 3개의 컵을 바라보느냐, 이 세워진 2개의 컵을 바라보느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 리딩하는 것을 배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시점에서는 세워진 2컵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를 세우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내가 힘들었는데 힘들어서 카드를 한 장 뽑았더니 그런 카드가 뽑혔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카드가 나를 찾아온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네. 그거는 되게 신기하죠. 78장의 카드 중에 그 카드가 뽑혔다는 거는 이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미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내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카드를 보고 또 내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선생님 카드가 다 뒤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혀서 안목을 뽑았는데 그 그림을 보고 내가 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네, 게 근데 아니냐. 카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에 관한 카드, 생각에 관한 카드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필요했던 건 사실 감정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컵이 나올 수도 있고 펜타클 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컵이 나왔던 거는 저의 어떤 것들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저는 그때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은 그냥 그 우연인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카드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타로가 갖고 있는 어떤 신비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비함이 어디에서 나올까 하면 상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로는 78장이 다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에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파동이 일거든요. 그러면 나의 그 마음의 파동이 일었을 때 내가 78장의 타로 카드를 보게 되면은 그 타로 한 장 한 장도 그 갖고 있는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우연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나의 파동과 만나는 그 파동에 그 카드를 뽑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안 믿었던 분들도 이러시는 거야. 보면 어머 내 상태. 근데 이 카드가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이미지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이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했었을 때 참 신비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어떤 파동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동시성 어떤 동시적인 어떤 교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봤었을 때 아, 이게 믿고 안 믿고는 아니지만 아,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애니어그램 전문가하고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아로마 테라피 네. 이번엔 또 타로 하나같이 결과적으로 다들 추구하시는 거는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기질이고 이걸 알아차리고 그 겸하여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어떤 성향인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문제를 선명하게 함으로써 해결해가는 방향을 찾는 뭐 그런 쪽으로 다 모아지는 게 아닐까. 네, 아, 이런 거 몇 개만 딱 알고 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자립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겠죠. 예. 우리 아까 전서연 선생님께서는 이 가족들하고도 요거 갖고서 좀 해보시겠어요?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남편분하고도 그렇고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나 남편분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아, 아이들은요? 당장 돗자리를 피라고 그러죠. 엄마 가게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보잖아요. 타로점 얼마 엄마 자격증 땄으니까 막 차리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아, 아이의 마음을 정말 잘 읽어줬나 보다. 네, 네. 그러니까 남편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마음을 잘 안 열죠. 맞아. 그러니까 엉뚱한 아까 원석쌤 질문한 재물운이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저희 첫째 아들이 처음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있지 않은데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걸 엄마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질문을 그래서 어쨌든 봐줬어요. 네. 봐줬는데 되게 진짜 너무 신기한 카드가 나온 거예요. 카드가 한 여자가 눈을 이렇게 그 소드 카드인데 칼은 생각을 의미하거든요. 네. 눈을 칭칭 감고 카드가 칼이 많이 나온 카드를 뽑은 거예요. 은호가.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정의 카드인데 이제 공정하게 이제 정의 카드가 아니라 이제 판사가 어떤 두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카드였고 하나는 이제 누군가가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배를 끄는 사람 있고 엄마와 아이는 배를 타고 누구 한 명은 이제 배를 이제 노를 젓고 가는 카드였는데 그걸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면이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생각은 너무 많은데 내가 뭔가를 계속 고민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막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 봤는데 아이한테 리딩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좋게 포장을 해서 리딩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저의 민낯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사실 놀랬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끌어당김 뭐 파동 얘기하니까 그 양자역학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예. 나름대로 과학적인 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온 거니까 외국에서는 이게 한창 많이 역사도 깊고 또 인기도 많겠네요. 이게. 예. 외국에서는 타로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영화 인문학에서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안에서도 그렇게 타로 보는 장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마치 인기가- 고스톱 치는 것처럼 똑같은 고스톱하고는 좀 고스톱이라고는 틀리겠지. 아닙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좀 불확실성 있죠.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되게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로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거기서 답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만의 패턴이 있다. 나만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 패턴을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은 그 패턴대로 하는 거는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인식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타로에서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패턴을 갖고 있고, 그럼 지금 살고 있는데 미래에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거를 끊는 거는 자기 인식이다. 근데 자기 인식은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거를 갖다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상징이고, 그 78장의 상징으로 갖고 있는 타로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로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좀 아주 말씀 들으면서 선명해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 타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문제의식으로 돌아가면 왜 우리 사람들은 타로를 점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걸까요? 그 타로를 가지고 말 그대로 유료로 봐주는 사람들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상술이 변화돼서 그렇게 오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를 문제를 선명하게 하는 과정으로서의 도구적인 촉진자 역할로서의 도구인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걸까요? 그게? 우선은 약간 상술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 타로를 보러 갔었는데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의존하게 만드는 방법은 불안하게 만드는 거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쓰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불안하게 해서 이거에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요소를 스스로 보고 그거를 이렇게 직시하게 됐었을 때는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상담의 도구로 갔는데 그 전에는 우리의 인식이 서양에서 온 어떤 것이고 약간 점이라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근데 이제는 새롭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타로를 하고 하는 부분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거를 보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인식을 좀 가지면 어떨까. 네. 왜냐하면 이 타로를 제가 배워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근데 이것도 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책하고 연결해서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걸 해보았는데 참 배우길 잘했다. 네. 그리고 하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길 너무 잘했다. 라는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제 이게 뭐랄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듯이 이렇게 타로 마스터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가 어떻게 읽어주는가 딱 들으면은 이번에 내공이 어느 정도구나 딱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내공은 알아차리고 이런 것보다도 그 대화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온 거는 고민이 있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이제 타로를 통해서 고민해주고 들어주는 거, 그 마음 쓰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내공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타로를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한 곡 노래 한 곡 듣고 진행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가 부릅니다. 서울의 달.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수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따뜻뜨뜻 따뜻뜨 때나 따뜻 때나 따뜻뜨비 따뜻 가끔 비가 내리면 구름에 네 모습이 가려 어두운 거리 또 쓸쓸해지네 텅 빈 이 거리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슬픈 추억 안고 사는구나 텅 빈 가슴 안고 yeah, yeah, yeah. 네, 김건모가 불렀습니다. 서울의 달.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신은영 선생님 한 10여 년 정도 지금 타로 마스터로 좀 활동을 좀 하고 계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으셨을까요? 뭔가 궁금하거나 걱정 있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그 상담을 해드리고 했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라고 하면 저희 조카예요. 저희 조카가 되게 성적이 좀 괜찮았었는데 고2가 되면서 되게 힘들어한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해요. 그러는데 제가 그냥 타로를 봐줄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고모 타로 좀 봐달라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가서 타로를 봤는데
이 아이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성적이 좀 괜찮아서 수의학과를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학과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한번 그럼 타로를 보자라고 봤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회피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수의학과를 갈 수 있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읽어줬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자기 그 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라고 했었는데 그 카드를 읽어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실은 너무 힘들어서 되게 낮춰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 하고 봤었는데 지팡이 10번이 나왔어요. 이제 그 카드는 한 사람이 지팡이 10개를 다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랬어요. 너 너무 힘들었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 들었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이 거기에 다 투영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드니 아니면 무엇이 힘드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실은 반장이고 역할을 해야 되고 성적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선생님 심부름에 해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이 없던 아이가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이게 타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힘든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조카가 하는 말이 자기 힘든 걸 알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힘들어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 힘든 거를 알아주는데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가 정말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울고 자기가 힘든 부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소가 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반장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좀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다른 내담자도 많았지만 그때 그 조카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데 실은 우리는 그 힘든 거를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참고 좀만 가면 돼. 그렇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좀만 참고 가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을 정말 그 받아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라고 하면 저희 조카가 그런 사례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그게 조카니까 복채는 못 받았을 것 같고. 제가 실은 처음에 타로를 배우면서 했던 거는 누군가가 힘들어 하는데 그걸로 해서 돈은 벌지 않겠다였어요. 아니 재미로라도 와가지고 그냥 힘들어서가 아니라 네.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정도는 좀 수고를 내 시간을 주는 거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수고로움도 있지만 저는 또 그걸 하면서 제가 또 리딩을 더 계속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저는 더 타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처음에 할 때 그 실험 안 받겠다. 대상이었거든요. 네. 네, 우리 전서연 선생님 2년 되셨는데 타로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분들이 타로를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주신다면은 어떻게 권해주실까요? 어떤 분들한테요? 예. 물론 다 하시면 좋겠지만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 깨달은 건데 인생은 자기를 알아가는 길이다 생각이 들어요. 목표점은. 그래서 저도 이 타로를 나를 뭐 전보고 막 이걸로 뭐 어떤 수입을 올리고 그런 걸로 저도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나를 알아가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다면은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고 사실 나를 아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걸 잘하고 내가 어떤 기질이 있고 내가 어떤 걸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은 배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을 잘 만난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상업적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허브마녀 선생님은 그런 의도가 선생님마다 방향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허브마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배운 거는
순수하게 이런 마음으로 나를 알아가고 어떤 서로 상담의 매개체로 타로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분별하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 타로를 배우고 싶어 라고 해서 허브마녀 선생님한테 연락으로 온다. 그럼 우리 허브마녀 선생님은 뭐 언제든지 열려 계신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있으신 건가요? 그쵸? 예.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고민이신 모양이신가요? 아니 저는 배우는 거는 좋은데 예. 그 배우는 기간도 되게 길어요. 다른 데는 짧게 하는데 저는 이거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강료가 있으니까 수강료도 내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냥 배우고 끝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제일 활용하고 그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또 아이들과 이런 거 타로를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예.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배우고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타로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한테 요구되는 자세라 그럴까요? 마음가짐이라 그럴까?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걸 가지고 나를 알아가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긴 기간 동안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자세는 우선은 이거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하면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는. 그리고 이게요 타로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배우는 거는 쉬운데 타로는 다른 사람의 질문과 그 질문 안에는 그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예, 어떻게 보면 시간도 내가 그 봐주려고 했을 때 시간도 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많이 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수강료 낼 수 있는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은양 선생님 이 방송 전에도 저도 우리 신은양 선생님하고 관계를 좀 맺고 있어서 어떤 성품이신지를 저도 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우리 신은양 선생님한테 타로를 한번 배워보고 싶으시겠다 하시는 분은 밑에다가 제가 블로그랑 이렇게 좀 덜어놓을 테니까 연락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만나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타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1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타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해와 또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편견이 좀 많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두 분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우 선생님 또 이 1시간 안에 또 이런 편견을 깨졌다고 하니까 여기 나와서 나오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조정희가 부릅니다. 참새와 호수아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허수아비 너는 슬픔도 모르는 노란 참새 들판에 곡식이 익을 때면 날 찾아